요즘 미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올라가도 되나 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증시는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었죠. 고점을 낮추는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요일은 전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고점을 낮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이런 패턴에서는 급등도 있지만 급락도 있다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말씀드린 부분들이 성립이 되면서 우선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고점과 저점을 낮추게 된 상황에서는 다음 보셔야 하는 건 이제 제대로 된 반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힘이 많이 약해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에 상승하기 어려울 것을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조금만 증시가 내려오면 매도를 할 수 있어서 실망 매물이나 패닉셀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에 집중하기보단 관망이 좋아 보이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 10년물 금리가 심상치 않죠. 10년물 금리가 더 상승하게 되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주식에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은 깨지지 않는 원리인데요. 다우의 종목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다우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주식을 20년을 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것 보고 제가 알고 있는 틀이 깨지는지 지켜봤거든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제가 주가는 박스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고 박스를 이동시켜야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한다고요. 엔비디아는 135 위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만에 많이 하락을 해도 박스 안에 있으면 횡보입니다. 많이 떨어지니 걱정이 될 수 있지만 박스 안에 횡보하는 것을 파악하고 익숙해지면 이런 하락은 별것도 아닌 게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박스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35 밑으로 하락하는지 지켜보시고요. 135 밑으로 하락하면 SOXL은 27 밑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섹터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테슬라 잠깐 보고 갈게요. 51선이 360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전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저점이 깨지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360까지는 더 이상 단단한 지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저점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어디에서 매수를 해서 운용하는지를 공부를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매수가 너무 하고 싶다 하시면 360에는 아직 매물대가 유효하니 매수가 가능하고요. 320 밑으로 300 가까이 갈 때까지 매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들은 매물대가 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주가에는 약속된 흐름이 있거든요.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주가의 흐름으로는 아직 360에서 320 사이에 매물대가 보이지 않으니 참고하시고요. 주가의 흐름을 알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면 어디까지 하락이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니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멤버십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증시 분위기가 바뀌면 중간에 매물대 신호가 나타나니까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시고 테슬라 전저점 보시고 360 밑으로 주가가 머무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셔서 익숙해지시면 좋은데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하락하고 위에 있으면 상승하는 게 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고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은 특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니 부정하기보단 돈을 버시려면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수에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은 그 패턴이 실행되기 전이고요. 금리 상승이 패턴을 실행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금리 먼저 보면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고요. 조금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책 변화를 어떻게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면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예상할 수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증시를 올리려는 가짜일 수도 있었죠. 관세를 붙일 품목을 조율 중이라고요. 트럼프는 아직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발을 뒤로 빼는 상황을 만들까요?
앞에 다가올 것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줄 것들 뿐이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끝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승하는 금리에 제동을 걸어줄 부분이 없어져서 단기적으로 빨리 오른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확 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여전히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경제가 좋으니 금리가 내려가질 못하죠. 고용 좋고요. 미국에서 최저임금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유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10년물이 내려가서 증시가 올랐다. 10년물이 올라서 증시가 내렸다는 고만 신경 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는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10년물을 이유로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면 머리가 아프죠.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였습니다. 금리도 박스로 움직이니 정고점을 보자는 건데요. 과거에도 정고점을 넘기면 증시는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고점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정고점을 넘고 증시가 하락하는 게 진짜 금리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지, 단기적으로 계속 10년물의 이유를 들면 주식하기 힘들어지거든요. 보시면 정고점 넘고 증시는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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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요. 지금 정고점이 4.6 정도입니다. 4.6 부근에 있을 때 증시는 주춤했고요. 지금은 정고점과 최고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최고점은 4.7 부근이고요. 참 마음에 안 드는 구간에 있는 거죠. 차트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는 하락을 볼 수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CPI가 있죠. 지표도 중요할 때만 보면 되거든요. 이번 CPI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트럼프가 하려는 것들이 시행이 되려면 150일에서 180일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증시에서는 미래에 있는 악재를 끌고 와서 적용을 시킬지 아니면 먼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시를 상승시킬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금리가 4.7, 4.6 아래로 하락해서 머무르는지, 지수는 5,803 위에서 머무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잡고 주식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하락한 양자 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저는 소형주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저의 영상을 오래 시청해 주신 분들이나 회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소형주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걸요. 소형주는 그냥 상승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만 잘 잡으면 돈을 법니다.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욕심이 과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의 싸움을 해야 하고요. 소형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갈 때 가야 해서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큰 용기가 필요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소형주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2년 반 정도가 걸렸는데요. 물리면 약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소형주는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매도가 많아서 하락했다라고요. 소형주에는 공매도가 많이 붙습니다. 매출도 없는 기업의 주가가 오르니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형주가 오르는 시기에는 소형주의 공매도가 붙습니다. 시기가 지나가면 하락을 하니까요. 공매도 전문가들은 이보다 돈 벌기 좋은 시기는 없을 겁니다. 공매도가 많은 회사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가 아니고, 소형주는 원래 공매도가 많이 붙기 때문에 알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소형주 자체를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가 붙고 또 오르면 붙고 또 오르면 붙고 공매도가 쌓여져 가는 게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오래 주식을 해도 주식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주식의 원리를 잘 알고 주식을 해야겠죠. 양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형주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형주는 기업 분석으로 투자를 하라고 선동을 하거나 그것을 보고 좋아 보여서 투자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 IONQ, 어디부터 물을 타기 시작해야 할까? 하락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식은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소형주는 긴 시간의 싸움을 예상을 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매수하신 곳이 다르실 거라 제가 딱 물 타는 자리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대략 35에서 45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은 물을 타신다면 20 부근 혹은 아래로 해서 물 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단이 27에서 19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10에 가깝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운용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주식장 안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바로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같이 잘 해나가 보자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